불박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밤 11시 조금 넘었나요? 가보겠습니다. 11시 13분 2022년 11월입니다. 예. 우회전 할 건데요. 우회전하는 순간 네, 사람 어떤가요? 여기서 우회전 여기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자, 골목에서 우회전하려던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보지 못하고 제 차 하부에 끼었습니다.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먼저 본 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서행하면서 몸을 땡겨 오른쪽을 봤지만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차는 아이오닉 5입니다. 블랙박스가 순정 빌트인 캠이라 영상에 소리가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완전 중앙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자동차 후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네, 잘못 없다. 안 보이죠? 블랙박스 위에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회전할 때요. 우회전할 때 여기서 여기 여기 잠깐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지 나보다 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난 여기서 보면 안 보이죠. 이거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예. 근데 경찰은 뭐라 그래요?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만일 이 사건 사망이라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무죄입니다. 아버님께서 아는 변호사님을 선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사비도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식 기소 됐어요. 형사비는 1억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운전자 보험이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이 2022년 11월이에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가입하셨어요. 그 당시 제일 좋은 거. 형사비금 2억 원까지 나온대요. 그걸로 그중에서 1억 원에 합의했어요. 약식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약식 기소된 것에 이제 약식 명령이 나오겠죠? 거기에 정식재판 청구에도 나오죠? 아니 초기 대응 플랜이니까. 그런데요. 아니 저희 변호사님이요. 약식 명령이 최선이래요. 지금 이 사건 검사가 봐준 거래요. 검사가 약식 기소했는데 이거 최고야. 여기에서 만약에 정식재판 청구하면은 집행유예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끝내. 그리고 조사받을 때 저의 잘못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야, 아직 젊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예. 그래서 저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해놓고 법정에 들어가서 나 잘못 없어요. 그럼 너 괘씸죄 적용돼. 너 안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요. 저 진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억울해요. 제가 잘못이 있나요? 나중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더 나쁘게 되더라도 저 변호사님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하셨군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나요?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잘못하면 집행유예 될 수 있다? 그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분이네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무죄되든가 벌금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걱정 마시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무죄 다툼하세요. 무죄되든가 유죄면은 괘씸하더라도 벌금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벌금은 나오잖아요. 운전자 보험에서. 근데 벌금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더니 집행유예 된다? 아니 변호사가 그것도 몰라요? 와. 그러면서 끝내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3월 29일 날 했더니 제가 늦게 봤네. 죄송합니다.
부모님과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한 변호사님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무실 정재윤 차장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작년 2023년 4월 4일. 네, 한 40분 이상 저랑 상담했어요. 저 엄청 바쁜데 하도 답답해서 그 변호사님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무죄 받아줄게. 응, 무죄야 이거, 무죄. 그래서 무죄 받은 사건 몇 개 보여주면서 이거 무죄야. 네.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 무죄 받아.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사건 다 무죄죠. 저희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이 무죄 전문이잖아요. 근데 그냥 갔대요. 약정 안 하고. 그래서 포기했나 싶었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 12일 날 2심 판결 나왔어요. 지난 2022년 12월 12일 날 사고 났는데 1년 2개월이 지났네요.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정치재판 청구해서 벌금 형이었던 것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초에 하려고 했다가 판사님께서 좀 더 고민해 본다고 하시다가 무죄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무죄지. 검사가 항소 준비 인정으로 항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검사는 늘 항소해요. 항소 기각이에요, 이거. 네. 축하드립니다. 판결문이 입수되면 올려주세요. 네. 근데 제 잃어버린 상담 시간은 그냥 뭐. 그래도 저는 네, 괜찮아요. 무죄 판결 또 하나 저는 또 하나 쌓아가는 거니까. 작년 4월 4일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하셔갖고 저랑 상담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생생하게 기억하죠. 실제 변호는 부모님께서 선임하신 그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나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던 그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나요? 저희 변호사님은 사망사고인데 약식 벌금형이 최선이야. 오히려 판사님께 정식재판 청구하면 집행유예 나와 큰일 나. 만족해야 돼. 무서워. 괘씸죄적인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게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다투어야 돼.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걸 얘기하니까 그제서 그 변호사님이 정식재판 청구하신 건가요? 그 변호사님께 수임료는 얼마 드렸나요? 네,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다 드렸어요. 왜? 초기 대응 플랜 5천만 원 나오거든요. 항소심도 그 변호사님 도와주신다고 하셨나요? 항소심 수임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5천만 원 받았으면 항소심도 그냥 해줘야죠. 예. 항소심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항소 기각이에요. 내 아빠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되었고요.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본 후 그런 얘기를 아빠랑 선임한 그분께 말씀드리고 설득시켰어요. 정식재판 청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빠랑 그 변호사님 설득시켰어요. 정식재판 가자고 해서 그 두 분 다 마음을 바꾸셨어요. 수임료는 저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 다 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항소심도 그 변호사님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설득시켜서 정식재판 가자고 해서 두 분 다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벌금 내고 끝내려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득시켜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받으셨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못 받아도 더 불리해지더라도 정식재판 가서 무죄 못 받더라도 더 불리해져봤자 벌금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집행유예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걸 그 변호사님 모르고 계셨죠?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판사가 괘씸해서 괘씸하게 봐서 집행유예 될 수 있으니까 정식재판 청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한 변호사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 막 법전 찾아보고 형사소송법 찾아보고 요새 법전 안 찾아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하기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일찍부터 운전했거든요. 저 역과사고 판결도 자주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거 보고 무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변호사님한테 제가 44분 정도 상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네, 그래갖고 무죄 받은 사건들 쫙 정리를 해갖고 이 정신무장 쫙 해갖고서 엄청 설득했습니다. 그 변호사님과 아버님을 엄청 설득했대요. 그래갖고 제가 설득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정식재판 청구한다며 이제 그분도 막 공부하셨나 봐요. 판결문 여러 개 보시고 무죄 판결 맞네. 무죄 나올 수도 있겠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이때까지 사고 안 난 것도 몇 년 동안 변호사님 영상 보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누워있는 건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도 막상 다치니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트라우마 걸려서 안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앞쪽 카메라 보고 그리고서 들어갑니다. 네. 그 변호사님은 그 변호사님 엄청 설득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정말 답답하다. 그래도 네,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저는 만족하면서 그런 그 변호사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유, 또 이걸 또 제가 또 모자이크를 해놨네요. 아까 이름이 있었는데 에이 참. 수원지방법원 지난 1월 12일 날 판결. 네, 법무법인의 어떤 변호사님 피고인은 무죄. 여기에 고정이라는 것은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고, 노, 도 이게 형사 판결이에요. 고 1심, 노 2심, 도 3심, 고단 1심 단독, 고합 1심 합의부, 고정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고약 약식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고정. 아니 너무나 당연한 무죄를 갖다가 어이구 변호사하고 아빠하고 이게 끝이야 너 큰일 나. 그거를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한 변호사한테 와서 상담 신청해갖고 제가 40분 이상 설명해줘 그걸 가서 설득해갖고 엄청 설득해갖고 그래서 무죄 받았어요. 무죄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여기 밤에 11시 13분이다.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람이 누워있을 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피고인이 이면도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예. 거기에 보행자가 있을 것은 조심해서 사람이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근데 보행자는 보이죠. 하지만 그 시간에 누워있을 것까지 어떻게 누워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려면 우회전하기 전에 내려갖고 뚜벅 있나 없나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블랙박스에는 살짝 보이잖아요. 잠깐 1초 정도. 근데 운전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런데 이런 사건이 약식 기소됐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초기 대응 플랜이 왜 초기 대응 플랜이에요? 경찰은 저런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안 해주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야죠. 저는 저런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받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으면 몇 달 만에 끝나죠. 이 사건이 언제 사고예요? 2022년 11월 12일 사고입니다. 근데 2024년 1월 12일 날 판결 선고됐어요. 14개월 걸렸습니다. 검사가 항소해요. 또 앞으로 몇 달 걸려요. 또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또 몇 달 걸려요. 그럼 2년 이상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초기 대응은 일찍 끝나라는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오늘 그 안경을 안 갖고 왔네. 여기요 선글라스, 안경 블랙박스 그거 딱 끼면 안 보이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요거 블랙박스는 도로교통단에 해보면요. 블랙박스 보면 이렇게도 보이지만 여기에 끼면은 여기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 분석 경찰에서 하면 검사가 무혐의 하죠. 제가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사건이 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보시죠. 2021년 11월입니다. 60대 부부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여기에서 좌회전 하는데요. 좌회전해서 어이쿠 뭔데? 뭐냐고? 예. 다시 보실까요? 야, 뭐가 있었을까요? 예.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좌회전.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보일까요? 블랙박스는 여기서 보이니까 운전자에게서 안 보이죠.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저 안 보여요. 근데 경찰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무혐의입니다. 무죄입니다. 경찰은 저한테 잘못 있다고 그러는데요. 법원 가면 무죄 나올 거예요. 운전자 보험도 없으시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해서 무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께서 변호사님 제 사건 좀 맡아서 도와주세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하세요. 아니에요. 제 사건 도와주세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신대요.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오시겠대요. 결국은 올라오셨어요. 선임비 마련해 갖고 오셨어요. 저희 정재훈 차장한테 변호사님 지방사건 기본 수임료 얼마입니까? 네, 저희 사건 2천만 원이에요. 왜냐면 재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2천만 원 마련해 갖고 오셨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마련해 주셨어요? 적금 깨서 오셨대요. 저 싫습니다. 운전자 법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요. 본인이 적금 깨오시고 저 싫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안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내분이 임파선암이래요. 임파선암. 남편이 이 사건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내분도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러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면역력 키워야 되는데 변호사님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 잃으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저를 갖다가 경찰은 무조건 제가 잘못이라는데 저 이것 때문에 오래 끌면은 제 아내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 일찍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맡게 됐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자. 불박차 운전자분하고 키 비슷한 도로교통공단 직원 나와라. 2차로 하자. 보이는지 해보자. 안 보인다. 근데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볼록 거울이 있다. 요 볼록 거울 요 봤어야 된다. 밤에 이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여기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이 있다고 검찰로 송치했어요. 저는 당연히 검사가 무혐의 바로 결정할 줄 알았는데 검사가 나중에 볼록 거울에 보이는지 한번 또 확인 좀 해라. 확인해보자. 보이겠어요 밤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11월 7일이었는데요. 결정이 얼마 만에 났느냐. 7월 1일,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개월 만에. 검사 빨리 결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 거울에 보이는지 아닌지 이것도 하느라고 결과는 혐의 없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해서 이에 대비해야 될 주의문은 없다. 사고 직전에 피해자는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당시 유사한 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연구원이 사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서 정지한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반사경을 주시하더라도 앉아있는 사람 안 보인다. 예, 안 보이죠. 시커먼데. 예, 혐의 없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때 우리 이진영 변호사가 부산에 내려갔고 밤에 가서 현장에 참여해갖고 보통 낮에 하거든요. 저런 거요. 낮에 하면 안 된다. 밤에 가라. 미리 다 가서 현장 검증할 때 현장에서 조사할 때 이렇게 해라. 다 제가 지시를 시킵니다. 지시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때 안 했으면요. 저거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분석하려고 그러면 몇 달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지나 아까 보세요. 아까 그 사건 14개월 만에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검사가 항소하면 또 한 8개월, 1년 걸려요. 또 대법원까지 그리고 2년 6개월 막 걸려요.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면은 아내분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제가 예상할 때는 한 3-4달 정도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재판받은 것에 비하면 일찍 끝난 거예요. 재판까지 갔으면 2년 이상 걸립니다.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무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돼야 그게 바로 끝납니다. 법원까지 가면
항소 또는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건은 초기 대응 플랜인데 초기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오히려 아까 그 사건보다 더 쉬운 사건이었잖아요. 더 뻔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약식 기소까지 되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그러고 이 사건 때문에 제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이분은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변호사님 저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2천만 원 나와요. 오늘 2천만 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 갖고 검찰에서 무혐의 됐어요.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는 전부 다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된 경우에만 또는 일부는 약식 기소된 다음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해도 일부 나왔었어요. 근데 여하튼데 기소가 돼야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검찰에서 무혐의 돼야 제일 좋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데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온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이면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무혐의를 받아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여태까지는 모든 운전자 보험이 법원부터 도움을 받는 거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2022년 11월 이때부터 제가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해서 거의 1년 후인 2022년 10월에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입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옛날 운전자 보험은 막상 사고 났을 때 도움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 DB건은 초기 대응 플랜이라고 그래요. 네, 다른 보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 포함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3만 명 있어요. 3만 명 있는데 변호사가 다 똑같은 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